안녕하세요. 미니멀 재테크 호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꾸민비 절약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여자들은 정말 돈 쓸 일이 많잖아요. 절약을 하겠다고 다짐했는데도 원래 하던 이제 지출들을 줄이려고 하다 보면은 이 꾸민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여자들이 많이 쓰는 꾸민비, 헤어, 화장품, 옷, 절약 방법에 대해서 한번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헤어부터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결혼 전에 정말 헤어를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약을 하려고 어떻게 했었냐면은 1년에 한 번 딱 그냥 한 달 이제 정해놓고 그때 파마랑 염색 그리고 두 개 다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릿결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트리트먼트까지 해가지고 요 세 개를 한 달에 다 끝내고는 했었어요. 제가 머리가 진짜 돈이 많이 드는 머리예요. 그래서 위에는 파마 매직을 해야 되고 아래는 그냥 파마, 디지털 파마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게다가 두피가 진짜 예민해가지고 좀 비싼 데서만 했어요, 머리를. 다른 데서 하면 이제 막 두피가 뒤집어지고 해가지고 준호 헤어에서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마랑 매직 하면은 30 얼마고 거기다가 염색까지 하면은 그게 또 거의 20만 원 가까이 하고 머리 길이도 또 있으니까 그렇게 거기다가 또 트리트먼트까지 하면 10만 원 더 추가하고 그래서 총 거의 1년에 한 번 60만 원씩 헤어 비용으로 쓰고는 했었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나마 이제 머리 생머리이신 분들은 아래 파마만 하면 되니까 한 20만 원 정도로 이제 해결이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대신에 1년에 딱 한 번만 하자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그냥 한 번 파마해서 계속 기르면서 그렇게 관리를 했었고 염색 같은 경우도 그냥 뿌염 안 하고 그냥 1년은 버텼어요. 그러면 조금 길어지긴 한데 제가 머리가 그렇게 빨리 자라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버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직전이나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벤트가 있을 때 있잖아요. 친구들 결혼식 많을 때 그때 전달이라던가 이렇게 딱 1년에 한 번만 정해놓고 머리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 60만 원, 1년에 60만 원 이렇게 드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부터는 이제 염색을 안 하고 그래서 제 작년 3월 이제 첫 번째 영상 많이 보신 1억 모았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머리 염색이 좀 남아있어요. 그게 결혼할 때 염색한 게 계속 남아있었던 거고 그래서 어떤 댓글로는 그 첫 번째 영상이 제일 예쁘다고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염색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염색을 하면 확실히 훨씬 더 얼굴이 밝아 보이고 그런데 그냥 포기를 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리고 파마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결혼 1년차까지는 하다가 한 재작년인가 결혼 2년차 때 이제 고데기를 그냥 샀어요.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사람 만날 일이 그렇게 많이 없는 직업이어가지고 굳이 그냥 그렇게 막 열심히 꾸미고 다니지 않고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생머리로 막 다니다가 이제 촬영할 때나 아니면 주말에 친구들 만날 때만 이제 제가 이렇게 고데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고데기가 이제 잘 안 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진짜 손재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데기는 원래는 꿈도 못 꿨었어요, 원래. 그런데 요즘에는 뭐가 있다?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엄청 따라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 머리에 맞게 할 수 있는 정도 실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고데기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쓰고 있는 고데기는 보다나 제일 두꺼운 거 고데기입니다. 제가 여기 옆에다가 띄워드릴게요.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고 나서 친구가 예쁘다고 저 따라 사기도 했었어요. 확실히 고데기가 더 이제 머리 파마했을 때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제 머리가 보기에는 예뻐 보이게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빠글빠글 파마하는 것보다. 그리고 고데기가 제가 한 7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럼 1년에 머리 파마하는데 30만 원 들었었는데 이제 위아래 매직이랑 다 하는데 30만 원에서 40만 원이 들었었는데 이제 고데기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파마 비용이 아예 안 드는 상태죠. 그리고 머리 자르는 건 1년에 한 번만 딱 자르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미들로 잘랐다가 이제 계속 기르는 걸로 그렇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남자들은 그래도 머리 자주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2달에 한 번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요. 이것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절약 팁을 알려드리자면 네이버에 그냥 미용실이라고 치면은 여러 가지가 쫙 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 N 예약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네이버 예약 서비스인데요. 네이버 예약을 이용하면 이제 미용실에서 5% 할인이라던가 아니면 10% 할인 이런 식으로 할인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네이버 예약으로 이제 당일 예약만 아니면 전날부터 이제 미리 예약을 해놓으면 10% 할인되는 미용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만 이용을 하고 있고 게다가 제로페이도 요즘엔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할인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뭐 이 2달에 한 번 자르는데 머리 자르는데 이제 10,000원 초반대밖에 안 드는 거죠. 제로페이까지 다 쓰면. 그렇게 해서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본인이 꾸미는 걸 좋아한다. 뭐 네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헤어 맨날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신다면 네이버 블로그를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이버 블로그를 관리해서 뭐 방문자 수가 그래도 5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뭐 미용실 블로그 체험단이라던가 아니면 네일 체험단 이런 거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꾸미는 거 좋아하신다. 특히 대학생분들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블로그 잘 관리해 놓으셔가지고 절약하는 데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 절약 방법인데요. 처음에는 저도 막 화장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것저것 맨날 뭐 게리뷰티 이런 거 보면서 이것저것 막 구매해보고 하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은 실험을 했었던 거죠. 막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막 그런 거죠. 나한테 뭐가 어울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섀도우 같은 거 막 색깔별로 막 사보고 했었는데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절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화장을 하면서 항상 만족스러웠던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화장을 잘 못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맨날 사다 놓고 몇 번 쓰다 말고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화장품을 정말 그냥 진짜 딱 어떤 걸 딱 정해놓고 그것만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그냥 실험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냥 제가 쓰던 거를 계속 쓰는데 그래도 가끔 바꿀 때는 있어요. 그러면은 뭘 이용하냐면은 저는 디렉터 파이님 유튜브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화장을 뭐 기초 화장을 여러 가지 막 바른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막 비싼 거 막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뭐 SK2 막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막 갈색병 뭐 이런 거 한 번씩 저도 20대 때는 다 써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른다고 더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거나 이런 느낌은 저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뭐 그냥 라인별로 하나하나 다 사고 절대 이러지 않아요. 저는 그게 약간 그냥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고 뭐 에센스 발라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 순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 까먹었어. 아무튼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게 그냥 스킨 하나 쓰고 있고 그리고 로션은 정말 10년 넘게 피지오겔만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오겔 그냥 자주 바르자라는 의미로 그냥 피지오겔 하나만 쓰고 있고 조금 부족할 때는 이니스프리에서 나오는 크림 중에 하나 저에게 잘 맞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만 쓰고 있고 화장품은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선호해요. 그래서 외국 제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파는 거 특히 백화점에서 파는 브랜드는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백화점에서 파는 거는 그 백화점 마진만 해도 20% 막 이렇게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냥 로드샵이나 이제 저렴이 제품 위주로 뭐 비슷비슷한 거 많잖아요. 비싼 것도 다 저렴이 제품이 요즘 나오잖아요. 그런 제품이 훨씬 가성비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원재료 값이 많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색조 같은 경우는 저도 해외 브랜드 제품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화장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고 관리인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재고 관리 정말 철저히 해서 뭔가 어디 해외에 갈 것 같다 아니면 누가 지인이 해외 간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이 재고 관리 해둔 것 중에서 부족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미리미리 부탁해서 쟁여놓고 하는 편입니다. 한국 제품도 이제 재고 관리가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이니스프리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니스프리 데이가 있잖아요. 아니면 올리브영 데이도 있고 그때를 딱 노려가지고 재고가 떨어졌다 하면은 미리미리 그때에 이제 구입을 해서 쟁여놓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화장품 값을 절약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화장품
화장품 같은 거 실험 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저도 가끔은 스킨 같은 거 다른 걸로 바꾸거나 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저는 화해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저랑 피부 타입이 비슷한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을 구입하면 그렇게 실패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화해 어플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옷값인데요. 옷값도 정말 이제 많이 부담스러운 편이죠. 근데 저는 옷은 약간, 화장품도 그런가? 약간 그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20대 때 좀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면서 계속 소비를 좀 해봐야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쇼핑을 할 때 실패가 조금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은 나의 스타일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화장품도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나에게 잘 맞는 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에는 소비가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비가 높은 기간을 헛되게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옷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의 소비를 보려면 옷장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맨날 강조하는 건데, 옷장 정리만 잘 해도 정말 옷 비용을 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옷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선호하는 게 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건 사놔도 진짜 안 입는구나. 이런 거는 내가 진짜 그냥 선호할 뿐이지 내가 잘 입게 되는 옷은 아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옷은 내가 그냥 생각 없이 샀는데도 되게 잘 입게 되는 옷도 있고, 그거를 옷장 정리를 하면서 계속 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옷을 사고 싶다, 아니면 옷을 좀 살 때가 될 것 같다, 아니면 옷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옷장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옷장 정리를 했는데도 이런 거는 조금 더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하면 그때는 다시 시장 조사를 해서 옷을 구입을 하는데요. 옷 구입하는 거는 저는 SPA 브랜드나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SPA 브랜드도 항상 그냥 SPA 브랜드 직접 가서 입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살 때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 구매를 합니다. 대부분 SPA 브랜드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만 사도 무료 배송이 돼요. 집에 와서 구입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마음에 들었던 옷도 집에 가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진짜 그냥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잠깐 순간적으로 이제 충동이 일었던 거죠. 그래서 그 충동 구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은 구입하지 않고 몇 가지를 눈에 다 보고 옵니다. 그래서 요거 사면 좋겠다라고 이제 눈으로 보고 온 다음에 집에 와서 우선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도 계속 생각이 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한 달 전에도 봤는데 계속 아른아른 거리고 이런 옷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사놓으면 정말 몇 년 입어도 마음에 들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SPA 브랜드도 인터넷으로 살 때가 훨씬 저렴한 거 다들 아시죠? 뭐 예를 들면 쿠폰을 더 챙겨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할인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에서는 할인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꼭 매장에서 본 다음에 구매는 인터넷으로 하고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 구매할 때 팁은요, 저는 무조건 환불은 할 거다라는 걸 각오하고 구매를 합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친정집을 비우면서 나올 때 정말 뜯지 않은 택배가 한 3-4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다짐했던 게, 내가 진짜 환불을 꼭 한다.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을 꼭 한다. 그걸 정말 다짐을 했거든요. 인터넷 쇼핑몰 구매할 때는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면 그냥 다 우선 구매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7만 원 이상 무료 배송 보통 이렇잖아요. 그러면 7만 원에 딱 맞춰 구매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저는 한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구매를 해서 한 대여섯 개를 구매를 한 다음에 집에 도착하면 입어보고, 그 중에서 진짜 마음에 드는 것만 빼고 무조건 환불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말 사다 놓고 입지 않는 옷이 없더라고요.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소비자를 안 좋아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환불도 잘 되고 이런 쇼핑몰만 이용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환불하려면 되게 복잡하고 이런 쇼핑몰도 가끔 있거든요. 아무리 큰 데여도. 그런 데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환불 되게 쉽게 잘해주는 데 있죠. 그런 데만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배송비가 아까워서 환불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배송비를 아끼는 것보다 그냥 전체 금액, 내가 3만 원짜리 사다 놓고 안 입느니 배송비는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꾸민비를 절약하는 마지막 팁은 무엇이냐면, 저는 꾸민비를 이제 소비를 할 때 무조건 월 말에 모아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보통은 막 이제 월 말까지 내가 사고 싶은 거 막 참았다가 월 초에 생활비 딱 들어오면 다 사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월 말 되면 또 사고 싶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사고 싶었던 거 위시리스트를 쭉 써놨다가 월 말쯤에 예산이 남았다
된다라고 하면 그때 몰아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요것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스크립트도 없이 이렇게 그냥 수다 떨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여성분들이라면 이 꾸민비 절약 방법이 정말 간절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꾸민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포기하면서 이제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한 달에 꾸민비 10만 원도 안 쓸 때가 정말 많아요. 이것도 습관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화장품이나 옷 같은 경우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